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리님, 저도 망고 복숭아 구매해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는 공수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 공수처 만들 때 참 많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상대할 수 있는, 검찰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우리 공수처를 보면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죠. 야,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참 그 추운 겨울에 밤이면 밤마다, 아니 일주일 매주 이렇게 촛불을 들었던가라고 생각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공수처가 언젠가는 또 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또 기대를 또 완전히 꺾지는 못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검사들이 워낙에 저렇게 방해질을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수처의 행동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중요한 제보자, 사건의 중요한 제보와 제보자의 관련 정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최상병 사건의 중요 제보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 검사라고 좀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고 참 이들도 기존의 정치 검사들과 하등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공수처 검사들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 뽑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검찰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검사들의 뿌락지가 아닌지, 혹은 검사들끼리 짜고 치는 또 그런 카르텔에 얽혀있는 자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마저 드네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공수처 검사가 제보자 정보 유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보자란 바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사람입니다. 최근 이종호와 관련된 그 채팅방과 그 녹취록을 제보했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 거죠. 현재 바로 그 중요한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준 공익 제보자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예, 이게 왜 이러죠? 여러분 잠시만요. 예, 이게 네, 지금 공수처에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현재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펄 이종호와 관련된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종호 쪽으로부터, 혹은 김건희 쪽으로부터, 혹은 검찰 쪽으로부터, 혹은 해병대, 지금 그러니까 해병대 그러니까 적폐 쪽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녹취록 관련된 정보가 국힘당 쪽에 고스란히 유출이 돼가지고 공익 제보자의 신원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녹취록은 벌써 서너 달 전에 이 공수처에 넘어갔다고 해요.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질질 끌고 있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처음 공수처에 제공되었을 때는 잠잠하다가 이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살해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자꾸 에러가 자꾸 나네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권성동 의원은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딱 올려서 내가 제보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민주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JTBC와 유착이 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녹취록, 대화방 이 내용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권성동 의원도 받아봤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받아봤을까요? 아시다시피 이거는요, 맨 처음에는 공수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질질 끌다 보니까 언론에서 공개가 된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보자의 신원은 공수처에서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공수처 검사들 중에 누가 이 자료를 유출했을까요? 뭔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유출한 거겠죠. 뭔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서영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관련된 검사 이름을 공개합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말이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폰을 5개월째 비밀번호도 풀지 못했고 그리고 통화 내역도 신청하지 못했던 그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 검사가 블랙펄 인베스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가 조작을 했던 주범, 김건희 가족의 계좌를 관리했던 주범 이종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공수처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던 검사가 이종호의 변호사였다니 정말 천지가 요동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을 했던 송창진 공수처 수사 2부장도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에 회피를 한다는 둥 조치를 취한다는 둥 하는데 정말 사실인 모양입니다. 8월 초 아니 7월부터 임성근의 로비를 했던 이종호의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공수청 차장 직무대행이었으며 실무총괄을 했던 그 사람 검사들이 변호사였다니 참 천지가 요동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요? 당장 특검으로 모든 걸 밝혀야 되고, 아니 특검 가기 전에 대통령이 그리고 공수처는 이 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이 내용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종호, 그리고 이 두 검사, 그리고 임성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책임질 일 책임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약하면은 이거죠. 공수처 검사들 중에 부장검사 한 명하고요. 일반 평검사 한 명이 공수처에 오기 전에 블랙펄 이종호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들어온 거죠. 글쎄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종호와 관련된 제보가 공수처에 들어갔으면, 그래서 이 최혜병 사건, 순직해병 사건, 이 사건의 은폐 의혹, 수사 방해 의혹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연루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이 담당 변호사들은 그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익 제보자가 이 관련된 녹취록과 톡방, SNS 톡방을 공수처에 제공을 한 것은 이미 서너 달 전이었던 거예요. 그랬다면 서너 달 전에 담당 검사, 담당 공수처 검사, 담당 공수처 부장은 이거 내가 담당했던 사람인데 하고 손을 놔야 정상입니다. 기피 신청, 회피 신청을 지들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회피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모른 척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관련된 이 공익 제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새 나간 거는 이들 때문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동안 모른 척, 아닌 척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사람이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의 핵심적인 피의자가 되어 있는데,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한 그 구명의 핵심 관계자, 동시에 수사 외압이 들어오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블랙펄 이종호였는데, 그 이종호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검사들이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회피 신청을 한다? 이거는 공수처 검사가 아니죠. 공수처 검사가 이걸 직책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개가 안 됐었다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제보자의 신원이, 제보의 내용이 계속 국힘당 쪽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달리 말하자면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료를 넘겨준 거나 다름없죠. 그걸 공수처 검사들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보면요,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가 왜 지지부진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공수처 안에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김규현 변호사의 지적이 왜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김규현 변호사가 제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할 때도 그때만 해도 공수처 내에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는데, 알고 봤더니 수사팀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 밖에서는 외압을 행사하고 안에서는 못 이기는 척 외압을 받아들이고 그랬던 거라는 거죠. 안팎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김규현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공수처 내에서 사건 배당권 등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한다면서 휴대전화 내더라고 요구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는 수사할 필요 없고 특검을 앞으로 넘기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도 했다? 공수처가 공복 활동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공수처가 어떻게 공복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야. 공수처 내에서도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하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뭘 말한다? 누군가가 수사팀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흘려다 줬다는 얘기죠. 예, 그 내부자가 누구였다고? 예, 드러난 거죠, 이제. 그러니 수사팀 밖에 공수처의 수뇌부 정도 되겠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외압을 행사하고 공수처 수사팀 내부에서는 못 이기는 척 외압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말 그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나온 거죠. 달리 보자면 이들은 검찰이 심어놓은 프락치였다거나 혹은 적폐 세력의 프락치 밀정이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공수처를 믿지 못하는지 이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지지부진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내부의 적들이 가득그득 했었다라는 게 이제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공수처 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수뇌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당시 그때 모 부장검사가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공수처를 그만뒀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수사 외압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도 계속 수사가 잘 안 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공수처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공수처 내에도 수사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수처하고 앞으로 생기게 될 특검하고 향후에선 좀 콜라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공수처 내에서 수사 의지가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들만 차출해서 그래서 인력 보강을 빠르게 해서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휴대전화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발목 잡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준다는 거였죠. 그러고 보면 공수처 수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어, 그치? 한쪽에서는 수사를 방해해. 한쪽에서는 수사 정보를 흘려줘. 법원에서는 법원대로 영장을 안 내줘.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야, 이거 영화도 아니고 말이야. 대한민국 이렇게 썩었단 말이에요?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참 화딱지가 나죠. 참. 자, 빨리 특검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힘있게 몰아붙였으면 좋겠고요. 특검법이 통과 안 된다면 상설특검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최악의 적폐 세력이 이제 봤더니 법조계였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 좀 배웠다는 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배웠다는 자들이 더 끼리끼리 해먹는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의사는 의사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웠다는 사람들이 의사하고 변호사들 아닌가요? 근데 그들이 알고 봤더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은 얼마든지 내팽개 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절망이네요. 절망적입니다. 절망적. 예. 참 여기에 언론까지 끼어가지고 에휴, 가진 자들한테 빌붙어서 권력의 단맛을 맛보려고 하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한 자라도 더 배운 자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이 더 도덕적이고 또 공익을 앞세울 수 있는,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 따위는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괴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